깊은 산골,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내려앉은 고요한 시골집. 이곳에서 조용히 홀로 살아가던 조준호에게 잊을 수 없는 어느 날이 찾아왔습니다. 제 나이 62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죠. 아내와는 10년 전 안타깝게 이별했고 그 후로 저는 긴 세월을 외로움 속에서 지냈습니다. 남자로서의 본능적인 욕망 혹은 인간으로서의 따스한 온기에 대한 갈망은 마음 한구석에 깊이 자리했지만 저는 그저 잊고 살려 애썼습니다. 스스로에게 금욕적인 삶을 강요하며 세상의 속물적인 욕망으로부터 멀어지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잠재된 갈증은 쉬이 가시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은 곳에서 저를 갉아먹는 듯 했습니다. 그런 저의 메마른 삶에 제 아들, 세준의 아내인 며느리 수정이가 발을 들여놓으면서 모든 것이 예기치 않게 뒤바뀌었습니다. 수정이는 31살에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맑은 눈빛과 단아한 자태는 보는 이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죠. 조용하고 말이 없는 성격, 자신의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그녀는 언뜻 차분하고 수줍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젊음의 뜨거운 열정과 해소되지 못한 욕망이 은밀하게 들끓고 있음을 저는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아들의 착한 아내이자 저에게는 다정한 며느리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세준은 회사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매일 늦게 귀가했고 이따금 부부싸움이 잦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정이는 깊은 외로움에 잠겨 보였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는 그저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측은지심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외로워하는 며느리의 모습은 저의 마음 한편을 아리게 했습니다. 당시 저는 수정이의 내면에 자리한 욕정이라는 거대한 불꽃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조용하고 은밀하게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크게 다툰 수정이가 갑자기 짐을 꾸려 저 혼자 살고 있는 이 시골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방문은 제 고요한 일상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며느리가 낯선 시골집에서 며칠을 머물게 되면서 저의 잊고 지내던 감정들이 조금씩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수정이는 집안에서 편안한 옷차림으로 다녔습니다. 때로는 속살이 비치는 얇은 옷차림으로 거실을 오가기도 했죠. 처음에는 그저 젊은 여인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하려 애썼지만 10년간 굳게 잠겨있던 남자의 본능은 저도 모르게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억누르려 할수록 더 선명하게 각인되는 그녀의 모습은 저에게 잊고 있던 욕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녀의 가느다란 목선, 살짝 드러나는 어깨선, 그리고 걸을 때마다 드러나는 다리의 매끈한 곡선은 제 오랜 시간 잊고 있던 감각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그녀의 여성적인 매력은 제 마음을 흔들었고 이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어떤 뜨거운 끌림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쨍한 여름 햇살이 서서히 서쪽 산마루로 기울어 가던 시간, 수정이는 욕실로 들어가 시원한 물줄기 아래서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하지만 제 시선은 자꾸만 욕실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얼마 후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욕실 문이 열리고 샤워를 막 마친 수정이가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젖은 머리칼을 흰색 수건으로 대충 감싼 채 무방비한 얇은 잠옷 차림으로
김이 서린 욕실에서 막 나온 그녀의 피부는 발그레했고 물기를 머금은 몸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얇은 잠옷 아래로 비치는 속옷의 실루엣, 촉촉한 물기를 머금은 머리카락에서 흘러내리는 물방울들, 그리고 목덜미에서 풍겨오는 은은한 비누향은 제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습니다. 그 순간 제 눈빛은 갈피를 잃고 흔들렸습니다. 애써 시선을 돌려 다른 곳을 보려 했지만 제 뇌리에는 그 순간의 잔상이 너무나 깊이 박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10년간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밤은 평소와 달리 유난히 길게 느껴졌고 제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혼란과 기대감이 뒤섞여 소용돌이 쳤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살아온 저의 삶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을 흔드는 며느리라는 존재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고요하던 시골집의 한 며느리의 가녀린 속삭임이 마치 메마른 대지에 내리는 단비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님, 혼자 자기 무서워요. 그 목소리는 제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닿아 잠자던 욕망을 깨우는 듯 했습니다.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감정의 샘이 터져 나오는 듯 했죠. 옆에 있어 주시면 안 돼요? 그 한마디에 저는 깊은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 윤리라는 이름으로 단단히 그어진 금지된 감정의 경계선이 선명하게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마음은 이미 그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고 있었죠. 이대로 돌아서야 할까? 아니면 이 뜨거운 감정을 받아들여야 할까? 제 평생 느껴보지 못한 혼란과 번민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이미 제 이성은 마비된 듯 했습니다. 10년간 메말랐던 제 감정은 그녀의 작은 속삭임 하나에 마치 갈라진 땅에 단비가 내린 듯 폭발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고 온몸의 세포들이 살아나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간절한 눈빛은 제 모든 이성적인 판단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저와 같은 외로움, 그리고 갈망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울처럼 저의 내면을 비춰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손을 잡는 순간 모든 망설임은 사라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규범과 도덕적 잣대는 그 순간만큼은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 수정이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이 제 얼굴을 감쌌고 이내 촉촉한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은 모든 소리를 잃고 오직 우리 둘만의 뜨거운 숨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저를 침대에 눕히고 조심스럽게 제 옷을 하나씩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제 피부는 뜨겁게 달아올랐고 잊고 있던 남성으로서의 감각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10년간 잠자고 있던 욕망의 불씨가 그녀의 손길을 통해 다시 활활 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저 역시 그녀의 옷을 벗겼습니다. 얇은 잠옷 사이로 드러나는 그녀의 하얀 살결은 제 눈을 멀게 할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조각가가 심혈을 기울여 빚어낸 듯한 완벽한 곡선은 저를 너클 잃게 만들었습니다. 옷이 모두 벗겨지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제 중요 부위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입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 잠자고 있던 제 욕망은 그녀의 정성스러운 손길에 완전히 깨어났고 저는 온몸으로 전율했습니다. 쾌락의 파도가 온몸을 휩쓸었고 저는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녀의 뜨거운 입술과 부드러운 혀는 저를 환상의 세계로 이끌었고, 저는 모든 것을 잊고 오직 그녀의 손길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밤, 저는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늙고 지쳐있던 제 육체가 젊고 뜨거운 그녀의 열정으로 다시 활기를 되찾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 크고 묵직한 중요 부위가 며느리의 가장 중요한 부위에 들어가는 순간, 그녀는 황홀한 신음과 함께 꽉 찬 느낌이에요. 너무 좋아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말은 제 남성으로서의 자존심을 한껏 부풀렸고, 저는 그녀의 반응에 더욱 흥분했습니다. 그녀의 뜨거운 내부가 제 것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순간, 저는 세상의 모든 고통과 번뇌로부터 해방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깊이 서로를 느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밤새도록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잊고 있던 육체의 교감은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고, 그녀의 부드러운 몸짓과 뜨거운 숨결은 저를 쾌락의 정점으로 이끌었습니다. 시골집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 둘만의 은밀하고 뜨거운 밤이 깊어갔습니다. 죄책감이나 도덕적인 번뇌는 그 순간만큼은 저 멀리 사라지고 오직 본능적인 이끌림만이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오랜 시간 헤어졌던 연인처럼 서로를 탐닉했고, 밤새도록 이어지는 우리의 사랑은 이 세상에 오직 우리 둘만이 존재하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했습니다. 새벽녘 지쳐 잠든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알 수 없는 평온함과 함께 그녀 없이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강렬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명의 빛이 창문으로 스며들 때 수정이는 제 품에 안겨 어제 밤의 일이 결코 실수가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저에게 충격과 동시에 묘한 안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버님, 사실 결혼 전부터 지금의 남편을 좋아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아버님을 좋아했어요. 그녀의 고백은 제 심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저와 사랑을 나누고 싶다고,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수정이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골집에 머물며 저와 사랑을 나누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이 관계가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녀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젊음과 뜨거운 사랑은 제 메마른 삶에 단비처럼 스며들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그녀의 존재는 제 삶의 모든 의미를 뒤바꿔 놓았고, 저는 그녀를 통해 다시금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며느리라는 윤리적인 굴레 속에서 시작된 관계였지만, 저는 그녀에게서 진정한 사랑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 수정이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세준 씨가 저희 관계를 알게 되면 어쩌죠? 그는 분명 저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감과 동시에 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수정아. 우리가 조심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금지된 사랑은 언젠가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요. 세상의 시선과 비난으로부터 영원히 숨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녀의 따뜻한 온기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10년간 잊고 지냈던 욕망은 이제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고, 저는 그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마치 서로에게 중독된 듯 밤마다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고,
그 사랑은 점점 더 깊고 강렬해졌습니다. 이 관계는 단순한 육체적인 욕망을 넘어선 영혼의 깊은 교감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수정이는 낮에는 평범한 며느리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들 세준과 통화할 때는 아무렇지 않은 듯 안부를 묻고 가끔 마을 장터에 가서 장을 봐오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철저하게 이중 생활을 하는 듯 보였고 그 모습은 때로는 저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저의 뜨거운 연인으로 변모했습니다. 밤마다 우리는 거실에 작은 텔레비전을 끄고 은은한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서로의 몸을 탐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대담해졌고 저는 그녀의 과감한 행동에 매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제 몸의 모든 부분을 탐닉했고 저는 그녀의 젊고 뜨거운 육체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때로는 격정적으로, 때로는 부드럽게 우리는 서로에게 탐닉했습니다. 이 시골집은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난 우리 둘만의 은밀한 낙원이 되었습니다. 낮과 밤의 극명한 대비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깊은 사랑에 빠져들었습니다. 낮에 그녀가 며느리였다면 밤에 그녀는 저의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잊고 지냈던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이 금지된 사랑은 저에게 삶의 마지막 불꽃이자 가장 찬란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 세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수정이는 아직도 아버지 댁에 있어요? 이제 돌아올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너무 오래 있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저는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아직 좀 더 있다가 갈 거야. 내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해서. 세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죄책감과 동시에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수정이의 환한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잊고 다시 그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이 사랑은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10년간 잊고 지냈던 행복과 활력을 되찾아 주었으니까요. 저는 이 행복을 결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록 세상의 도덕적인 잣대에서는 벗어난 사랑이었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사랑보다도 진실하고 뜨거운 감정이었습니다. 수정이는 제게 아버님, 저 아버님 아이를 갖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던 일이었습니다. 제 나이 62살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저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저와의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둘만의 은밀한 사랑의 결실, 그것은 이 금지된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줄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뜨겁게 사랑을 나누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정이에게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임신 소식은 저에게 기쁨과 동시에 또 다른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비밀로 남아있을 수 없을 테니까요. 세상의 시선과 비난이 두려웠지만 동시에 새로운 생명에 대한 경외감과 희망이 저를 감쌌습니다. 수정이는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자 더 이상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마을 사람들이 그녀의 변화를 알아챌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해 보살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었고 그녀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텃밭을 가꾸고 저녁에는 불을 지펴 군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소박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이 시골집은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난 우리 둘만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아들 세준은 가끔 전화를 걸어 수정이의 안부를 물었지만 저는 항상 둘러대며 그녀의 임신 사실을 숨겼습니다. 이 비밀은 저와 수정이 둘만의 소중한 약속이자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시골집에서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막아내며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아이의 태동을 느끼며 수정이는 더욱더 저에게 의지했고 저는 그런 그녀를 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책임감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수정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사실 제가 남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던 이유는 아버님 때문만이 아니에요. 저는 그에게서 어떤 사랑도 느낄 수 없었어요. 늘 외롭고 공허했죠. 결혼 생활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했어요. 아버님을 만나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아버님은 저의 메마른 마음에 사랑의 단비를 내려주셨어요. 그녀의 고백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통해 행복을 찾았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더 그녀에게 묶어놓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다, 수정아. 너를 만나고 나서야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 10년간 잊고 지냈던 감정들을 다시 느끼게 해줘서 고맙다. 너는 나에게 삶의 이유이자 마지막 희망이야.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비난과 손가락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서로의 사랑만이 중요했습니다. 이 사랑은 단순히 육체적인 욕망을 넘어선 영혼의 깊은 교감이었으니까요. 수정이는 제 품에 안겨 아버님, 우리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준 씨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저는 너무 두려워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함께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수정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우리 아기를 평생 지켜줄 거야. 어떤 시련이 닥쳐도 내가 너의 곁을 떠나지 않을게.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제 말에 그녀는 안심한 듯 제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의지하며 다가올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이 사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얼마나 많은 비난과 상처를 받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금지된 사랑이라는 굴레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뜨겁게 서로에게 매달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의 존재 자체가 구원이자 삶의 의미였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수정이는 건강한 남자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아기의 맑고 순수한 눈을 바라보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아이는 저와 수정이의 사랑의 결실이자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미래의 증표였습니다. 아들의 출생 소식을 들은 세준은 뒤늦게 시골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저와 수정이를 번갈아 가며 노려보았고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제 모든 죄를 보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친 말들은 마치 칼날처럼 제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수정이와 아기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준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수정이와 저의 사랑, 그리고 아기의 존재까지. 세준은 충격에 휩싸였고 분노에 찬 그의 주먹은 제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저는 그 주먹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었으니까요. 세준은 결국 수정이와 이혼했고 아기를 데리고 시골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저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했고 비난의 화살이 저와 수정이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피했고 온갖 소문과 험담이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함께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수정이는 저에게 아버님,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아버님과 아기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저는 아버님을 선택했고 그 선택에 후회는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눈빛은 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서로에 대한 진실된 사랑과 새로운 생명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비난 속에서도 서로의 존재를 통해 위로받고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수정이와 아기와 함께 이 시골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편견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금지된 사랑이라는 굴레 속에서 시작된 관계였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진정한 행복을 찾아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이들에게 비난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10년간 메말랐던 제 삶의 수정이는 새로운 빛을 가져다 주었고 저는 그녀와 아기와 함께 진정한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이 시골집은 우리 세 사람의 사랑이 피어나는 그리고 영원히 이어질 우리의 보금자리가 될 것입니다. 죄책감과 윤리적인 잣대를 넘어선 오직 사랑만이 존재하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시골집에서 서로를 위하며 세상의 모든 시선을 뒤로하고 우리만의 행복을 찾아갑니다. 아기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는 우리의 사랑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며 이 선물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감내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평범하지 않지만 그만큼 더 깊고 진실한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금지된 사랑의 경계를 넘어선 우리의 용기 있고 뜨거운 사랑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